안녕하세요, 사무이님. 저는 오랜 시간 사무이님의 영상을 즐겨 시청하던 애청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게 차마 가슴에 묻어놓기 어려운 일이 있어 제보해보고자 합니다. 아마도 사무이님 채널의 방향성과 그리 다르지 않은 이야기일 거라 생각됩니다. 아주 오래전의 일입니다. 제가 초등학생이었던 때예요. 여름방학을 맞아 즐겁게 학교에서 돌아오던 그런 기억이 있군요. 아마 숙제도 몇 종인가 받았을 테지만 잘 떠오르진 않네요. 어렸을 적부터 전 그리 공부에 관심이 없었나 봅니다. 제게는 마냥 즐거운 방학의 시작이었지만 저희 부모님께서는 사정이 좀 달랐습니다. 그즈음 어머니는 하루 종일 모 반도체 공장에서 일을 하셨고 아버지는 야채 장사를 하시느라 새벽같이 나가서 저녁 늦게나 들어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초등학교 저학년이었던 제가 혼자 집에 있어야 하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두 분께서는 그것이 마음에 걸리셨는지 저를 시골에 있던 외삼촌 댁에 맡기기로 하셨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외삼촌은 그리 변변한 인생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때쯤에도 이미 30줄을 넘긴 나이에 그럴듯한 직장도 없이 돌아가신 외할머니 집에서 대충 살고 있었거든요. 20대이던 시절엔 그럭저럭 자기 앞가림은 했다고 하는데 아마 그때 모아둔 돈을 까먹으며 시골에서 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부모님이 생각하시기엔 저를 맡기기에 딱 좋은 조건이라 그리 여기셨나 봐요. 지금도 생각납니다. 엄마의 손을 잡고 내리던 생경한 시골의 버스 정류장과 땡볕이 뜨겁게 내리쪼이는 흙바닥까지도요. 정류장에 내리고도 한동안 걷고 나서야 삼촌의 집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집은 그리 넓진 않았지만 안에 있는 물건이 지나치게 적어서인지 뭔가 휑하고 스산한 모습이었어요. 아마 외할머니의 물건들을 빼낸 흔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얼마 안가 어머니가 다시 서울로 돌아가시고 그날부터 저와 삼촌의 시골 생활이 시작되었어요. 낯선 환경에서 그리 친하지 않았던 삼촌과 단둘이서 하는 생활은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꽤나 즐거웠습니다. 어깨까지 기른 푸석푸석한 머리에 어린애가 봐도 생활력이라고는 없는 삼촌은 뜻밖에도 아이들의 취미에 꽤나 정통한 사람이었거든요. 당시만 해도 드물던 가정용 게임기를 원하는 만큼 할 수 있었던 데다가 창고에는 만화 비디오가 쌓여 있었고 천장에는 제가 좋아하던 과자가 가득 차 있었어요. 게다가 안방의 이부자리 옆에는 변신 로봇이나 인형도 벽이 빼곡하게 쌓여 있었고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 집에 있는 것보다 더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날마다 새로운 게임을 원 없이 즐기고 TV도 많아도 얼마든지 볼 수 있었으니까요. 더구나 삼촌은 제게 요즘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묻고는 며칠 뒤면 제가 말한 것들을 한가득 사서 배송시키고는 했습니다. 당시 유행하던 젤리나 과자를 삼촌에게 속삭여주면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박스에 가득 담겨 집으로 왔습니다. 엄마에겐 때를 쓰고 우는 신용을 하고 바닥에 들어 누워야 하나 얻어먹을까 말까한 달콤한 간식들이 박스째로 쌓이는 그 모습은 어렸던 저에게는 거의 초현실적인 풍경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만화, 영화, 비디오는 또 얼마나 봤는지요. 아마도 문을 닫은 비디오 대여점의 물건을 통째로 사들인 것만큼 창고에선 끝도 없이 비디오가 쏟아졌어요. 일주일을 기다려야만 TV에서 감질나게 틀어주던 로봇 만화는 아예 전 시리즈를 정주행할 수 있었고 생전 처음 보는 만화 영화도 부지기수였습니다. 그리고 왜 초등학생 때는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천사소년 네티나 웨딩 피치처럼 남자애들은 드러내놓고 볼 수 없는 만화 영화들 말이에요. 그런 것들도 원 없이 볼 수가 있었죠. 말로만 들어도 정말 천국 같은 풍경이 아닌가요? 초등학생에게 삼촌의 시골집은 정말이지 파라다이스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여름방학이 끝이 나고 엄마가 저를 데리러 왔을 때
울다 지쳐 열병이 올 정도로 떠나기 싫어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참 이해가 가는 일입니다. 그 다음 겨울방학에도 또 그 다음 여름방학에도 저는 삼촌의 집에 맡겨졌습니다. 그즈음 되니 방학보다도 삼촌의 집에 가는 일 자체가 기다려져서 몸살이 날 지경이 되었어요. 아주 가끔 부모님이 쉬는 날이면 어딜 가고 싶냐고 물으셨는데 그때마다 제가 삼촌의 집을 연불처럼 외는 바람에 두 분이 꽤 곤란해하셨을 정도로요. 삼촌의 집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더욱 보물창고 같은 곳이 되어갔어요. 몇 개월에 한 번씩 지내러 갈 때마다 만화, 영화도, 게임도, 인형과 장난감도 막대한 양으로 늘어났죠. 덕분에 저는 학교에서 꽤나 인기인이 되었습니다. 남들은 줄거리도 잘 모르는 만화의 상세한 내용을 줄줄 읊고 오락실에서 게임을 했다 하면 랭킹권에 이름을 새겼으니까요. 아마 제 인생 최고로 인싸스러운 그런 삶을 살던 시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러나 즐거운 날은 결국 끝나고야 말았습니다. 어느 날부턴가 부모님 사이에 언쟁이 늘어갔고 어렸던 제가 보기에도 심각한 다툼이 하루 걸러 한 번씩 일어났어요. 잠을 자다가 시끄러운 소리에 깨보면 거실은 엉망진창에 엄마와 아빠가 서로 쥐어뜯으면서 싸우는 꼴도 몇 번이나 봤죠. 막연하지만 그때 이미 짐작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이미 끝난 것 같다는 걸요. 그리고 제 짐작은 곧 현실이 되어 부모님은 결국 아주 갈라서게 되었습니다. 양육권은 아버지가 가지게 되어 저는 그 이후로 다시는 외삼촌의 집에 갈 수 없게 되었어요. 부모님이 이혼하신 것도 서러웠지만 어렸던 제가 그 둘 중 어느 쪽을 더 슬퍼했는지 지금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희한하게도 저는 그 이후로 장난감이나 게임, 만화를 꽤 멀리하게 되었어요. 오히려 공부에 몰두하게 되었죠. 아마도 감질나게 조금씩 즐기던 또래 애들에 비해서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질리도록 논 것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리기 직전까지 즐겼으니까 정남이가 떨어진 거겠죠. 덕분에 중학교, 고등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명문대에 성적 우수자 전액 장학금을 타내는 그런 지경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아버지가 술을 가르쳐 주시겠다며 집에서 상을 차리셨어요. 호라비가 되고도 요리는 도무지 늘질 않는다며 단출한 상에 소주를 올려두셨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주도를 배우다가 아마도 술김이었을까요? 저도 모르게 어머니와 이혼하신 까닭을 묻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꽤 놀라신 것 같았어요. 그도 그럴 게 저는 그때까지 단 한 번도 어머니 얘기를 꺼낸 적이 없었거든요. 역시 술 기운에는 장사가 없나 봅니다. 한동안 망설이시던 아버지께서 해주신 이야기는 제 예상 이상으로 비릿한 얘기였습니다. 사실 두 분이 싸우게 된 계기는 부모님 사이의 감정도 아니요 맞벌이에 지친 불화도 아니라 바로 외삼촌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외삼촌이 저지른 어떤 끔찍한 잘못 때문이라고 하더군요. 어떻게 그런 사람에게 그동안 애를 맡겼냐, 낸들 그런 줄 알았느냐 하며 시비가 붙다가 결국 갈라서게 되셨다나요? 그리고 삼촌이 저지른 그 끔찍한 잘못이라는 게 미성년 아동 유인 약취, 즉 초등학생을 집으로 몰래 데려와 그렇고 그런 일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방학을 맞이해 시골로 내려온 동네의 아이들을 말이죠. 그 과정은 생각보다도 손쉽게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게 삼촌의 집은 쭉 말해왔지만 어린이들의 파라다이스 같은 곳이었잖아요. 만화와 게임, 간식이 넘쳐나는 그런 곳이요. 거의 2주 가까이 집에 아이를 감금한 채 일을 저지르다가 실종된 아이의 부모가 애를 찾아내며 경찰에 구속됐다더군요. 아버지께서 제 양육권을 갖게 된 것도 그 영향이 컸다던가요. 본래 양육권이라는 게 어머니 쪽으로 귀속되기가 훨씬 더 쉬운데 외가에서 그런 일이 있고 보니 꽤 참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얘기를 듣다가 문득 제게 그때의 일이 선명하게 떠오르는 겁니다. 삼촌이 제게 몇 번씩이나 애들 사이의 유행을 캐물었던 것이요.
요즘 유행하는 간식은 뭐냐, 요즘 인기 있는 만화는 뭐냐 하면서. 그러니까 그게 어쩌면 제가 공범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제게 그럴 의도가 없었다고 해도 말이에요. 도저히 가슴속에 담아둘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나마 사연을 보내서 답답한 기분을 털어버리고 싶었습니다. 이렇듯 비겁한 제보 참 면목이 없습니다. 부디 건승하시길 바랍니다.